네, 뉴스룸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흔히 말하는 주요 사건에만 주목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서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쓰이는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검사의 기소로 인생에 큰 상처를 받은 시민 2명의 얘기입니다. 한 중소기업인은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뒤로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. 가족과 떨어져 산 지 9년째입니다. 벽과 창문에 빼곡히 적힌 건 사건 번호와 검사 이름입니다. 중소기업인이었던 김광은 씨의 원룸입니다.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. 보고 싶지요. 2,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거의 이제 9년, 10년이 돼가네요. 김 씨 회사가 보유한 사진필름 기술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. 국가기술개발사업자로 나라에서 연구비 30억 원도 지원받았습니다. 저거보다 500명 전체가 똘똘 뭉쳐서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정말 우리 잘 살 수 있고 부자 되겠다. 하지만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. 2011년 김 씨 회사의 투자사 7곳이 김 씨를 고소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. 우리의 장밋빛 미래가 바로 앞에 와 있구나. 이렇게 됐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피의자. 검찰은 김 씨가 26억 원을 개인 회사로 빼돌렸다며 기소했습니다. 하지만 수사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. 김 씨가 빼돌렸다던 26억 원은 실제로는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한 돈이었습니다. 김 씨는 검찰에서 회사 구조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검사가 무시했다고 말합니다. 검찰이 기소한 이유가 자회사인 DMC라는 주식회사 DM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DMC를 개인 회사로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. 고소인들이 냈다는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서류도 가짜였습니다. 수사 단계에선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. 결국 항소심에 가서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유죄라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심의 유죄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거짓말을 잡아냈습니다. 고소인들이 김 씨를 몰아내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부정하게 가져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.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.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만 5년입니다.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. 감옥에서 살 수 있을 그런 위기에서 살아나왔고요. 김 씨는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9명을 고소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2년간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. 일과 가족, 시간을 모두 잃어버린 김 씨는 다시 검찰청으로 갑니다.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조사해주지 않는 검사들을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. JTBC 이상엽입니다. 37년 공무원 인생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. 전혀 모르는 사람이 뇌물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했는데 검사는 이 말에 따라서 기소까지 했습니다. 법정에서 누명을 벗었지만 잃었던 걸 되돌리기엔 늦었습니다. 조보경 기자입니다. 조규현 씨는 37년간 교정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. 은퇴 뒤엔 전남 순천에서 평화로운 삶을 보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. 이 통화 이후 조 씨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. 영등포 교도소 총과장에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줬다. 보여주면서 이런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피신을 들어가겠다.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A씨가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털어놨던 겁니다. 분양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자신의 지인을 석방시키려고 돈을 건넸던 겁니다. 조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. 서울과 순천을 오가며 1년 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.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.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열심히 이 얘기들 하다 내가 들어가면 딱 끝입니다. 나부터도 그래요. 무슨 TV에서 무슨 검찰이 뭐 어쨌다 그러면 저 녀석도 뭔가 있겠지. 뭐 100%는 아니라도 뭔가 있겠지.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.
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A씨가 조 씨 얼굴조차 기억을 못했고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.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. 취재진이 당시 수사 기록을 봤습니다. A씨는 처음 6번 조사에선 조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총무 과정으로 지목하며 뇌물을 줬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검찰이 당시 직제표를 보여주자 조 씨에게 뇌물을 준 것 같다고 말을 바꿉니다.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. 사건 기록을 딱 복사해갖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. 화가. 이거이 검사냐.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를 했냐. 조 씨는 담당 검사를 고소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각하했습니다. 민사소송에서도 졌습니다. 검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이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.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. 시골에 사는 필부들이야 삽질 한번 잘못해도 괜찮습니다. 다시 하면 되니까. 검사들 잘못하면 한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. 검찰은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와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. JTBC 조보경입니다.